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 또 북한에서 이 한국과 전화 연결을 해주던 일명 중개소 역할을 했죠. 한국하고 중개소 역할을 하다가 여러 번 잡혀가고 단속되고 마지막에 더는 버틸 수 없어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탈북해서 한국에는 2019년도에 왔는데 그때로부터 1년 뒤에 문을 딱 닫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더는 탈북자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막차를 타고 오신 김희정님, 조선노동당원 김희정님 모시고, 그리고 제대군인 제3이라고 그러잖아요. 제3 노동당원 김희정님 모시고, 근데 이런 노동당원이고 군인 출신이라 해도 또 감옥은 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북한에서 여러 번 수감을 되셔가지고 또 전화하다가 잡히신 거죠. 그러면 그 감옥에 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갔다가 15년도에 나왔어요. 얼마 먹고 갔습니까? 1년을 그때는 당원이라고 해서 조금 봐줬어요? 봐준 게 오. 1년이에요. 단련형이라고 하죠. 전에는 단련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함경북도 12단련대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어가지고 도에서 다 모아놓나요? 예. 아, 그런 게 생겼구나. 원래는 김정은 오로에 시대. 있었어요. 단련형이 오로에 있었는데 함흥 네, 오로 단련대 유명하죠. 거기가. 예. 거기도 갔댔어요? 거기는 안 가고 그걸 폐기시키고 새로 만든 게 이렇게 각 도에다가 도마다 예, 분산했구나. 중앙 단련대 있다가. 예. 그랬어요. 근데 그 단련대를 갔는데 저희가 이렇게 첫 신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설에 여자 70명, 남자 130명 이렇게 예, 한 개 반씩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몇 개 반도 있대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위치는 교화소 딱 맞은편에 옛날 교화소 사가짜리라고. 교화소 뭐 어디 정거리 교화소? 네, 정거리 교화소 아. 1가, 2가, 3가, 4가가 있었는데 이 4가를 없앴대요. 없애고 다 이 3가에까지 다 포함시키고 이 4가를 내가지고 12단련대라는 그걸 만들어서 새로 건물도 더 보수하고 늘리고 이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그 구금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가장 엄중하다. 그리고 뭐 처형이죠. 당연히 죽이는 거죠. 그 총사령도 있고 교수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용히 비공개 처형도 있고. 두 번째로 잡혀가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여기는 뭐 다 죽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관리소가 아니고 그 교화소라고 있습니다. 네, 정치범 교화소. 그러니까 정치범 교화소를 우리 정치범 수용소로 하는데, 그다음 일반 경제범 교화소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완전히 최악이죠. 우리말하면 그냥 감옥이죠. 여기가 교화소가.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노동 단련대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외에 뭐 추방 기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 단련대면 정치범 수용소나 이 교화소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감옥에 가면 공민권 박탈, 교화소는 그래도 공민권은 살아있는 상태를 가잖아요. 네, 단련대는 두 개 부류가 있습니다. 예. 두 개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철창이 있는 어초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단련대냐, 아니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단련대나. 단련대냐. 아, 그것도 진짜 복잡하네. 북한의 그러니까 처벌 이 제도가. 단련대라고 했는데 원래는 교양대라고 불러야 되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단련대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단련대가 두 개 부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함경북도 단련대는 뭐 거의 감옥 수준이겠네. 감옥이죠. 그 교화소보다는 한 단계 조금 낮은 감옥. 예. 아, 그러면 그 가서 무슨 일을 시켜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단 재우고 무슨 일을 시키고? 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예. 제면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화소는 노래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저희는 운동장에 모여요. 모여가지고 생활 지도원이 있어요. 여자 보안원이 나와서 노래 불러라 이렇게 하면 불러. 대렬이 대렬이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운동장을 10바퀴든 20바퀴든 그 생활 지도원이 마음에 들어야 저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은 다음에 출격을 해요. 일하러 나가요. 근데 일하는 지도원, 데리고 나가는 지도원이 다르고 그 생활 지도원이 달라요. 근데 여자 지도원들은 전문 그 생활만, 우리 생활만 보는데
아침에 밥을 먹어야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100바퀴도 막 어떨 땐 돌릴 때도 있어요. 100바퀴 돌리고. 예. 그 여자 지도원이라면 나이가 보통 몇 살 돼요? 20대인데 20살부터 24살 이 작업입니다. 그런 안전원들이 야, 일 하나더라 똑바로 못하겠니? 그 할머니들도 있을 것이고 있어요. 다 어머니 뻘들인데 거기서는 호칭이 이간나야죠. 예.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이 젊은 처녀들을 또 얼마나 인성을 말살시킵니까? 그러니까 그 가해자기도 하면서 피해자기도 하여. 그러니까 이간나더라 하고 20살짜리들이 앉아서 그러고 있다는 완전 거지. 새끼들은 오늘 일하러 나가는 거 봐라. 예. 우리 일 안 나가면 좋지. 속으로는 우리 일 안 나가면 좋지. 이렇게 계속 하지만. 뺑뺑이 돌리고 일 끝나면 또 걔네들 소관 들어가서 또 잠 안 재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 엄청 차라리 일 나가는 게 낫지. 저희는 속으로는 그랬지만은 점점 돌고 나면 지치고 짜증나고 옆에 사람이 손이 부딪히는 것마저도 막 진짜 뚜껑이 열릴 정도로 막 진짜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 북한 교화소라는 게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 뭐 북한 감옥에서 개원 10년 하다가 탈북 여자 데리고 와서 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한국 언론에서 미화시키는데 나 그거 보고 치 떨리더라고. 교화 들어가서 개원 그러니까 간수가 되는 순간부터 인성은 파괴돼 가지고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간나 이 개새끼 하면서 못 살게 굴다가 탈북 여자 한 명 눈 맞아 데려왔다 해서 갑자기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 이런 사람은 들어가 숨어 있어야 돼. 나오면 안 돼. 그 아마 한 맺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참 10년 동안 나쁜 짓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20살, 24살 나 북한에서 안전은 했는데 뭐 감옥에서 개원했다. 진짜 이가 갈리죠. 보는 순간 난 눈이 막 치가 떨릴 것 같아. 그런 거 지금 보면. 자체를만 저기 어디서 도와준 사람이다 하면 예.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안 했는데도 눈에서 얼마나 나쁜 짓 했을 게 뻔히 보이잖아. 예. 거기다 착한 개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착한 간수. 없어요. 잠깐 경험이 예. 있으면 그 직업을 못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큰 죄를 저지르고 온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 일을 시키는데 여름에는 뭐 어떤 일을 시킵니까? 여름에는 농사를 농사를 시켜요? 농사를 짓는데 정말 김을 첫 시작 매면 끝이 안 보여요. 그런 걸 다 매고 끝이 날 때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못하면 밤에 누워서라도 저희는 그걸 해야 돼요. 계획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비료 반출하고 나무를 하는데 정말 생똥을 막 그 까서 모래에 이게 다 묻어도 씻을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비료를 반출해야 되고 나무를 하러 가면 나무 자기 규격에 맞는 나무를 재야지 규격에 맞는 나무를 못 지면 온 그 사람들이 다 산으로 올렸댔다 내렸댔다 하는 걸 반복 동작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나무를 질 때까지. 묵어서 못 들었다 이러면 그러니까 멜 때까지요? 질 때까지는 뭐예요? 그 나무를 찾을 때까지. 아. 네, 사이즈의 몇 센치 나무를 다 지참하라 하면 막 뛰어가는데 그걸 지참 못하면 그 사람이 그걸 지참할 때까지 그거 갖고 내려올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뛰기를 해야 돼. 아, 그건 연대 책임이구나.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 지도 생활 담당한 것들은 또 이간나에서 이간나에서 지들 마음대로 뺑뺑이 돌리고 그다음 일 시키는 지도는 그것도 여자예요? 아니에요. 그건 남자예요? 네, 담당 지도원들은 대체로 일 시키는 사람들은 남자. 남자 일은 남자들이 가서 하고 그래서 과제를 못하면 뺑뺑이 돌다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저 뺑뺑이 돌다가 저녁에 일가 끝나면 또 재워요 저희 빨리? 일가 끝나면 저녁밥 먹는데 또 돌아서 안 되면 진짜 그 밥 먹을 때까지 도는데 또 뭐 들어와서는 구호 외치고 예. 뭐 발을 맞추라 그러고 예, 그러는 거잖아요. 위대성 교양 그런 것도요? 예, 위대성 교양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그 암송을 못하면 잠을 안 자고요. 원래 취침 시간이 몇 시예요? 10시. 그러니까 6시 일어나서 10시에 자야 되는데 예. 막 12시, 1시까지 뭐 못 살게 군다는 거죠? 예. 그걸 암송하면서 다 졸아요. 낮에 어느 날은 일하고 피곤했는데 거기다가 씻지 못했으니까는 그 저녁에 그 밥 시간 돌다 나니까 채 씻지 못했는데 냄새라는 건 엄청나고 진짜 거의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감옥에 가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렇죠. 뭐 짐승 되는 거죠. 거기 가서. 근데 그런 한국 감옥 와 보면 야, 여기는 호텔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저희는 체험해 봤으니까 저도 감옥 6개 가봤어요. 체험해 봤으니까 여기는 뭐 진짜 호텔이구나. 북한에 비하면.
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뭐 강제노동 교화소 수용소 뭐 말도 못하죠. 그 저는 저 들어가서 저는 또 그 뭐 인텔이라고 해서 그런지 저를 학습 조장시키는 거예요. 밤에 그 피곤한 사람 일 끝나고 와서 수용소 생활 준칙 뭐 생활 총각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러는데 아 젊은 사람들은 그래 잘 외워요. 할아버지들은 죽어도 못 외우더라고 그 10개 조를. 그러면 또 위에 외울 때까지 뭐 잠을 못 재우게 하고 막 그러는데 아유 먹는 것 어떻게 먹여요 그러면? 먹는 것도 솔직히 옥수수를 통고 정말 무슨 키질만 살짝 해가지고 닭해가지고 껍질, 그다음에 눈깔, 옥수수 눈깔이죠. 옥수수 눈깔, 그다음에 그 뭐 다 한데 합쳐서 밥을 해가지고 그걸 채를 치려니까 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루까지 다 합해서. 왜냐면 브람스가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다 밥 해가지고 그걸 누르면 한 숟가락 반만 돼요. 그걸 멀건 시래기에다 소금국에다 해서 그냥 먹고 일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서 만약에 가족이 면회가 와서 먹을 걸 들고 오지 않으면 네. 뭐 몇 달 못 버티겠네 그렇게 못 먹고. 버텨요. 그래서 진짜 죽는 사람 있어요? 채 먹다마다 되는 사람도 있고 어. 또 한 해는 원래 지병이 조금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죽을 지병은 아닌데 지병이 있었는데 산에 가서 다쳤어요. 다치니까 일을 못 나가니까 앉아서 계속 목을 꾹니만 하니까 나날이 예비고 면회는 안 오고 하니까 병이 악화되면서 실제 죽었어요. 걔가 죽고 그 죽은 다음에 무슨 또 개선을 조금 한다 하면서 무슨 면회를 무슨 뭐 규정을 뭐 달리 해가지고 면회를 막 시킨다 하더니 면회를 막 시키면 또 뭐예요? 가족들이 펑펑이 가루라고 하죠. 펑펑이 가루라는 게 옥수수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가루를 낸 걸 여기 미숫가루처럼 생긴 거. 그걸 솔직히 물 많이 개서 쭉 먹으면 조금 그래도 배는 든든한데 그걸 가지고 오면 거기서 또 담당 보안원이 그 관리반 담당 보안원이 그 옥수수를 또 펑펑이 가루를 또 이렇게 그걸 떼죠. 책임진 사람 그거 관리하는 애하고 또 사업해가지고 또 떼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애는 또 본인 보고 담당지도에 조금 이거 가져가는데 그러면 열을 먹을 걸 다 세밖에 못 먹어. 이래 떼고 저래 떼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굶주림에 진짜 그 어디 가서 도둑질해 먹어도 가원이 아닌데 너무 배고파서 남자들은 2명 도망치다가 한 명이 맞아 죽었어요. 자기들이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라 시키면 안 때린 사람은 그만큼 또 후에 가서 제재를 받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한 매 차리는 게 다른 사람들은 10매 때리고 때리다 나니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 봤어요. 아우 죄수들끼리 시켜서 때려 죽이게 하는 거. 야 이거 어디 진짜 일본 그 나치들이나 하던 그런 만행을 동족들한테 한다는 게 참. 그러면 그 단련되면 조금 교화소보다는 좀 나은데 그 감시는 어떻게? 철조망들이 좀 이렇게 도망 못 치게 촘촘해요? 아니면 작업 나갔다 도망은 칠 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산에 나무하러 갈 때. 제가 할 때는 그 남자들이 왜 도망쳤나 제가 할 때는 그때가 진 철조망이 없었어요. 철조망을 친다 하면서리 이제 앞으로는 치는데 지금은 신설이어서 못 친다. 약간 자세가 제일 급이 안 돼가지고 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2명이 도망친 거예요. 산에 화목한다 해가지고 산 넘어서. 교화소는 이 산 구역이다 하면 이 길 전체 다 철조망을 쳤잖아요. 근데 12단련 데는 아직 산까지는 철조망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을 메고 보초병이 한 명 따라다니는 뿐이지. 그래서 도망을 쳤대는데 후에 쳤다더라고요. 네? 후에 철조망을 쳤대요. 아 근데 그 뭐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아니 도망치면 되지 왜 탈출을 못하나 이런 생각하는데 보통 거기까지 가다 보면 보위부 안전부 감방에서 예신까지 받다가 보면 뼈만 남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칠 힘이 없어. 도망쳤다 해봐야 찾는 건 시간 문제라고. 펄펄 처음에 잡혔을 때는 힘 있지. 막 도망치고 안전원도 막 총쏴도 달아날 힘이 있는데 나중에 관리소 교화소 들어가면요 걸음도 겨우 걸어요. 도망쳐봤자 바로 잡혀요. 그래서 도망을 못 치는 건데 그렇죠. 제 설명이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그 2번 갔댔는데 한 번 2013년 가고 한 번은 또 언제 갔댔어요? 한 번은 2009년도에 갔댔어요.
다녔어요. 아, 그럼 뭐 한 4년 차 두고 가고. 네. 그리고 보이부에는 계속 불려다니면서 감방에는 안 잡았죠. 보이부도 진짜 해마다 그 어. 보이부 감방에 들어갔죠. 전화하다 걸려서. 네. 그러면 숙제 바쳐 그래서 숙제 바치고 나와요? 아니 숙제 마치고 나와라. 그 숙제 바치는 거는 내가 지급을 받은 다음에 내 상황이 어느 정도냐. 근데 김일성이 때 다르고, 아니 김정일 때 다르고, 김정은이 때 달랐어요. 김정일이 때는 보이부가 초창기는 돈이 안 통했어요. 돈이 안 통하고 무조건 교화를 갔어요. 감옥에 가고. 얘가 막 취조를 하다가 얘가 적선이 없다. 간첩 이런 그런 혐의가 없다 하면 보안소에 넘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부터는 얘가 어디로 가냐가 결정. 근데 내가 적선이 조금이라도 엿보인다 하면 그러니까 적선이라면 남조선하고 연계된 흔적이 네, 보인다. 맞아요. 예. 네. 근데 거기에서 잘못 오류돼 가지고 적선으로 오해받아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대라 해서 안 되면 막 때리고 막 그런. 그리고 그다음에 도보이부에다 넘기고, 도보이부에서는 아야 이 지하에 그 뭐야 취급실이 있는데 지하에서 취급실하다 이 사람이 야는 더 안 되겠다, 야는 그래도 어디를 보내야 되겠다 하면 뒤에서 철퇴를 막 까서 죽이고 막 그런데요. 근데 철퇴를 직접 까서 죽이는 건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네 결국에는 듣게 되니까 도보이부 것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죽이고 흔적 없애버리죠. 예, 걔들은. 없앤대요. 예. 그래서 그런 보이부에서는 막 때리고 그래요? 보이부는 들어가면 보이부 조사할 때. 엄청 때려요. 보이부. 처음에는 후드 먹이느라고, 그러니까 사람 겁먹게 하느라고 가죽 장갑을 끼고 때려요.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시간 많이 지나갔으니까 2018년 탈북하기 전에도 그러면 결국 체포돼서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 튄 거잖아요. 거기에 구류장에 마지막에는 19일 가 있었어요? 22일 가 있었어요. 23일 가 있었어요. 보이부 구류장. 네. 예. 23일 가 있었는데 정말 보이부는 보안소는 그래도 다리라도 이렇게 폈다 굽혔다 할 수는 있는데 보이부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먹이는 거는 조금 밥이라도 조금 그래도 많지만은 시래기국이라도 조금 많이 주지만은 보이부가 더 위험해요. 왜냐면 보이부는 미네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또 거기서 잘못 까딱했다가는 더 보이부에 나가면 아야 사람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위구심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22일 있다가 네. 뭐 또 아주 심각한 협박 들었어요. 너 이제 한 번 걸리면 너 죽는다. 예, 너 이제 이간나 새끼. 너 그래서 때가 가면 평민도 이간나 새끼. 너 덕후가 다 새끼. 한번 이간나 가면 새끼. 무슨 수용소 보내겠다. 수용소는 제가 진짜 배급을 주면 그런 걸 했겠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일할 때 있으면 일해서 돈 주는 데 있으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 먹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그거 했는데 그렇다고 나는 수용소까지 보낼 일은 없는데 수용소를 보낸다고 계속 겁박하니까 친한 동생이 여기로 왔어요. 그래 동생 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도 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전화 연결을 시켜줬으면 한국이 한 번쯤 야 쟤 갈 때 나도 따라갔으면 이런 생각 했을 법한데. 했어요. 몇 번 했어요. 했다가도 솔직히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무사히 간다는 담보는 없잖아요. 위험해서. 그 무심 때문에 실지는 못 왔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네. 그런 위험해서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면 2번씩이나 감옥 갔다 오고 보이부 같은 게 나는 무조건 죽겠다. 무조건. 그러니까 더 겁이 나고. 네. 그러면 그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있는 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들은 못 나온다는 것도 알았어요? 네. 거기 들어갈까봐 결국 나왔군.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들어갔던 게 그럼 2018년 봄에. 네. 그리고 여름에 탈북하셨어요? 8월에. 그러면 그 탈북할 때 또 궁금한 점이 뭐냐면 그 김정은 들어서 이 경비가 엄청 세졌다고 그러거든요. 탈북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2019년 그때쯤에 2018년 여름에 탈북할 때 어떤 그 환경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넘어본 분의 생생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그 참고로 그 전에 함경도에 홍수 한번 난 적이 있죠. 그게 언제 16년도죠? 15년인가 16년인가. 16년. 그리고 그 홍수 나고 2년 뒤에 홍수 때 그때 한 가지 시원했던 거는
철조망들 다 밀어버렸겠구나. 시원하다 막 그랬는데. 경변 옆에 있는 원래 철조망이 네. 2개 쳐져 있었는데 경변 옆에 있는 철조망은 다 밀어가고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는 거기를 철수시켜가지고 뒤에 있는 철조망을 보수하는 게가 많았어요. 아무튼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탈북을 할 때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